안녕하십니까. 신인근의 쿠팡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오늘은 시큐리티 뉴스를 통해서 우크라이나 전황보다는 더 중요한 그런 뉴스이기 때문에 이걸 제가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여러분들 누리호 발사 성공하는 뉴스 또 현장 다 보셨죠? 바로 그 누리호 발사 성공으로 인해서 한국은 강대국 진입 신호탄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주군, 전략군 시대 개막을 하게 되겠다라는 건데, 이 누리호 발사 성공으로 인해서 한국 군의 이 능력은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가 한 것을 제가 여러분들께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운 그런 내용인데요. 보겠습니다. 사람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누리호 2차 발사 대성공했죠. 6월 21일 오후 4시 발사를 했는데 성공했다라는 발표를 공식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자, 사람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라고 제가 왜 적었을까요? 사람이 누굽니까? 대통령이 바뀌었습니다. 지난번에는 다른 대통령이었고 이번에는 윤 대통령이죠. 그런데 며칠 전에 누리호가 기립을 했는데 다시 누리호에서 점검하러 들어갔다라는 뉴스가 나왔을 때 이번에는 성공하겠구나 라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왜냐? 기술자들 그리고 그 전문가들에게 맡겨놓으면 그들이 정말 10여 년 동안 이렇게 어제 해설하는 그 박사님들 보니까 눈물을 막 울컥울컥 하시는데, 그 정도로 정성을 쏟아서 만든 그 누리호를 하나의 약간의 오차만 있어도 다시 하죠. 그런데 지난번에는 그러지 못하게 했었죠. 사람 하나가 바로 이랬습니다. 어제 여러분들 보셨지만은 그 1시간 전, 발사 1시간 전, 30분 전 그 통제센터가 얼마나 긴장의 상황이었고, 그 엄청난 박사급 연구원들이 전부 모니터 앞에 앉아서 할 일들을 하고 있었죠. 그 할 일을 해야 하는 그 시간에 이런 쇼를 하고 있었습니다. 발사 1시간 전에 와서 여러분들 잘 하셔야 됩니다. 이거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하기 전에 와서 이거 촬영하느라고, 촬영이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조명 설치하고 난리가 납니다. 지금 우리 눈에는 이거밖에 없지만 조명이 여기저기 어마어마하게 설치가 되는 겁니다. 지금 누리호 점검해야 되는데 이 시기에. 자, 그래서 실패하고 나서 누리호 발사 관계자들이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했는데요. 지난 10여 년간 누리호 개발을 위해 밤낮으로 했던 고생이 누구에겐 잠깐의 이벤트로 생각하는 것 같아 정말 자괴감을 느꼈다. 발사를 앞두고 신중에 신중을 기하던 통제실에 이벤트 기획사 직원들이 뛰어다니고 방송 카메라 중계를 위한 무대를 설치하느라 시장통을 방불케 했다. 그의 성명 발표 뒷배경이 허전하자 기획 책임자가 발사를 담당해 온 과학기술자들을 뒤에 병풍으로 동원하기까지 했다. 그가 누굽니까? 문이죠. 그래서 이런 쇼를 하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거 문제가 있다라는 문제점이 발견되는데, 지금 VIP가 서울에서 좀 여기까지 와서 지금 촬영해야 되는데 그냥 강행해. 이거 된 거 아닙니까? 저는 이 누리호를 하나 쏘는데, 제가 정확한 가격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걸 하늘 위로 쇼를 하느라고 날려버린 이 국가 예산에 대한 배임 행위, 저는 이것도 윤석열 정부가 수사 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이 강행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 과정, 저는 반드시 수사해서 배임 행위를 물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뒤에 진짜 주인공들은 이분들인데 자기가 앞에 서서 정말 뻔뻔스럽게도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했죠. 개발에 관한 과정이고 개발하는 과정을 성공 실패라고 규정하기 어렵다. 다수 언론들이 발사 실패라고 보도하고 있는데 발사 대신 비행 시험으로, 실패 대신 비정상 비행으로 보도해달라. 정말 기가 막힌 홍길동 정권이었죠. 미사일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불상의 발사체라고 부르고, 또 실패라고 하지 못하고 비정상 비행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발사를 발사라고 하지 못하고 비행 시험이라고 해야 되고, 기가 막힌 홍길동 정부였습니다. 분명히 이분들은 쏘기 전에 오늘 실패한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와 있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었던, 얼마나 슬픕니까? 그런데 이번엔 그러지 않았죠. 3번이나 바꿨습니다. 발사 일정을. 6월 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브리핑이 이렇게 나왔죠. 당초 2차 시험 발사는 5월 19일로 예정되었으나 점검 결과 이상이 발견되어 발사체 헬륨 탱크 하부 고정부 등을 보강했으며, 이에 따라 발사 예정일을 6월 15일로 연기했다.
그러다 14일 강한 바람이 불면서 일정이 하루 늦춰졌고 15일에는 조립동에서 발사대 기립까지 이루어졌지만 일단 산화제 탱크 레벨 센서에 이상이 감지되어 다시 조립동으로 돌아와 추가 점검을 실시했다. 현재 1, 2, 3단 추진체에 대한 전면 점검을 통해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고 이에 따라 6월 21일로 발사 일정을 조정했다. 3번이나 바꿨어요. 자, 이번에도 대통령 취임 뭐 한 달여 좀 됐으니까 이런 거 이벤트에 써먹기 좋죠. 그런데 안 했습니다. 왜? 그들이 주인공이고 그들이 판단에 맡게 되는데 대통령이 내려가면은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 중간에 있는 자들이 그래 해 지금 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러지 않았죠. 그래서 다른 접근을 이루어졌기 때문에 성공한 겁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정치적인 문제를 말씀을 드렸고 단순 우주발사체, 그냥 우주발사체인데 왜 누리호 26에 저 같은 군사 전문 채널이 집중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일단 2톤 이상을 저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는 이런 위성을 독자적으로 만들고 성공한 나라는 전 세계에 우리 앞에는 6개 나라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7번째죠. 미국, 러시아, 중국, 그리고 EU인데 EU 중에서도 뭐 거의 대부분 프랑스가 다 했고 프랑스죠. 그리고 인도, 일본, 대한민국 이렇습니다. 대단하죠. 이 중에서 일본 빼고 전부 핵 가지고 있는 나라고 일본은 뭐 오래전부터 고체 연료 로켓까지 다 만들었습니다. 플루토늄도 엄청나게 있죠. 그래서 일본이 무섭다는 겁니다. 자, 1단 로켓 여기 지금 4개가 보이죠. 1단 로켓은 KR-075라고 하는 이 로켓을 4개를 클러스터링 했습니다. 엮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올렸고 75톤급 엔진이에요. 이거 4개를 엮었고 그리고 2단 로켓은 그 똑같은 로켓 하나입니다. 75톤급 하나. 그리고 3단 로켓은 7톤짜리 엔진 하나. 이렇게 해서 3단으로 만들었고 총 이 이륙 중량 페이로드는 300km. 즉 저궤도 위성 저궤도에 올려놓을 때는 2.6톤 2,600kg을 올려놓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이 태양 동기 궤도라고 하는 800km 정도의 고도까지 올려놓을 때는 1.5톤 정도를 올려놓을 수 있는 꽤 성능 좋은 꽤 무게감이 있는 그런 로켓이에요. 이게 과거 냉전 시대 때 미국이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서 만들었던 당시 냉전 시대 때 너무 성능이 뛰어나서 안 되겠다 해서 그냥 만들었다가 당시 소련과의 전략무기 감축 협정에 따라서 그냥 폐기한 로켓이죠. ICBM, 피스키퍼. 그 피스키퍼라는 어마어마한 위력의 그 ICBM하고 능력이 비슷한 겁니다. 대단한 거죠. 자, 그러면서 이번에 누리호를 쏠 때 1.3톤짜리 위성 모사체를 하나 넣었고, 그러니까 위성이라고 봐줘야 되고, 그리고 4개의 큐브 위성을 넣었어요. 4개. 각 대학교에다가 이렇게 과제를 줘서 그 대학마다 조선대, 서울대, 연세대, 카이스트 이 4개의 대학이 각각 큐브 위성을 여기다가 갖다 붙여서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위성 모사체 1.3톤짜리 하나, 그리고 조그만 큐브 위성 4개 해서 5개의 위성을 이번에 각각 궤도에 올려놓은 겁니다. 우리 누리호가. 자, 조선대, 서울대, 연세대, 카이스트인데 여기서 제가 한마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뭐 이런 거 못 참습니다. 서울대, 연세대, 카이스트. 그래. 뭐 할만해. 조선대는 그건 도대체 뭡니까? 아니, 왜 여기 고려대는 빠졌고, 왜 여기 포스텍, 포항공대는 왜 빠졌고, 왜 여기 한양대는 왜 빠졌습니까? 조선대가 여기 왜 끼었을까요? 우덜란드 정부였을까?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정말 기가 차는 이러니까 그들이 욕을 먹고 있는 겁니다. 좋다는 건 전부 다 저기 다 해요. 한전공대 만들어서 한전에 무조건 취업하는 대학을 만들지를 않나. 안 그래도 지금 대학이 넘쳐가서 대학 문 닫아야 되는 판에 의대 만들어서 시민단체 데모하는 자들이 추천하면 의대에 가서 자식들 안 그래도 서류 조작해서 의대 보내는 그 작자들이 지 자식, 친구 자식 보내려고 시민단체 추천해서 의대 만들고. 이야, 조선대. 아무튼 이렇습니다. 갑자기 분노가 확 솟구쳐 오르네요. 그런데 여기서 저는 이제 이 큐브 위성, 군지 위성에 주목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 미국 주도로 이 우주 하늘, 지구 하늘은 군지 위성이 뒤덮을 겁니다. 카펠라 스페이스. 그리고 그걸 이제 미국은 블랙잭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그 블랙잭 프로젝트로 미국은 전 세계의 정보를 다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전 세계의 미사일, 궤도, 전부 다 실시간 통제를 다 합니다. 왜? 군지 위성을 1000개를 올릴 거니까요. 여기에 우리 대한민국도 이제는 숟가락을 얹을 자격이 된 겁니다.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래서 블랙잭 프로젝트인데요. 미국 주도의 위성군 프로젝트에 참여할 자격을 갖추게 된 대한민국이에요. 여기에 지금 일본이 참여했습니다. 미 우주군 주도로 방위고등연구계획국, 우주개발국이 참가한 미래 군지위성 네트워크 구축 사업입니다. 저궤도와 태양 동기궤도 구간인 300에서 1000km 고도의 대량의 소형 EO, SA, 트랙, 커뮤니케이션 위성을 발사해서 지구 전역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이 목표입니다. 2026년까지 1000기를 발사해서 2020년대 후반까지 완전 작전 운용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여기에 일본이 수십 기를 발사해 주는 조건으로 일본도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일본은 이런 큐브 위성, 소형 위성 이런 것들을 수십 개 발사해 주면서 나머지 1000개의 사용권을 획득한 겁니다. 이거 얼마나 대단한 장사입니까? 한국도 우리 어차피 북한의 핵이라든지 북한의 전쟁 징후라든지 이런 걸 탐지하려고 하면은 우리도 위성 많이 쏘아야 돼요. 그러나 지금은 좀 큰 위성 이런 것들을 한 5개 쏘아서 북한을 들여다보겠다 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큐브 위성, 군지 위성을 더 많이 쏘아야 돼요. 그래서 미국이 지금 쏘고 있는 이 군지 위성의 하나의 무게가 100에서 400kg 정도 되는 건데 우리도 이런 것들을 일본처럼 30여 개 이렇게는 안 되더라도 10여 개, 20여 개 이 정도 쏘아서 미국의 나머지 1000개의 사용권을 획득을 하면 정말 대한민국 어마어마한 강국이 될 수 있는 거죠. 왜? 정부가 권력 아닙니까? 그런 자격을 획득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그래 이제 됐으니까 우리도 큐브 위성, 군지 위성 한 20개 올려서 미국하고 딜하자. 자, 그래서 미국이 당신네들 한 20개 우리가 들어주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도 일본처럼 나머지 정보 접근 권한을 달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요즘 미국하고 동맹관계 좋으니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우리는 정보 강국이 될 수 있고, 자, 이렇게 되면은 북한과 중국의 함대, 그리고 방공미사일, 지대지 미사일, 이런 것들이 날아오는 거 실시간 전부 탐지 다 할 수 있죠. 그리고 쏘려고 하는 기도조차도 전부 탐지 다 할 수 있죠. 탐지가 가능하면 그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죠. 지금이야 우리가 없지만 앞으로 SM3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런 능력도 이제 요격 능력도 가지게 되고 이렇게 되면 결국 미국하고 MD도 같이 하게 되겠죠. 미국하고 MD 당연히 같이 해야 되죠. 왜? 가장 오랫동안 가장 많은 예산을 들여서 MD 체계를 구축해온 미사일 요격 체계를 구축해온 미국하고 우리가 동맹인데 그걸 안 한다? 중국 눈치 보고 왜 우리가 중국 눈치 봐야 됩니까? 중국이 우리를 향해서 겨냥하고 있는 탄도미사일 숫자가 600개인데 그럼 중국 보고 그걸 다 치우라고 하든지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히 미국하고 같이 우리는 미사일 방어 시스템 공유해야 되죠. 그들이 가장 많은 자산을 갖고 있으니까 그거 안 한다는 거 이게 바보입니다. 안 한다고 하고 또 어물쩡거리고 한 정권이 있다면 그 자들은 친중입니다. 왜? 중국 눈치라고 하면서 중국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고 싶어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이런 강력한 MD 능력도 가지게 된다. 자, 그러면서 이게 이제 공격이라고 보면 ICBM 이 기반 기술 우리가 상당 부분 확보했다라는 거예요. 어제 쏘았던 그 누리호를 공격용 ICBM으로 보면 이렇게 우리는 이 ICBM을 구성하는 5가지 단계 중에서 3단계까지는 성공한 겁니다. 첫째, 다단 로켓을 설계했죠. 제작했죠. 만드는 능력을 우리는 확보를 한 거예요. 두 번째, 쏘아서 단계별로 단을 분리하고 하는 능력 이제 완벽하게 성공했죠. 그리고 어제 위성을 5개를 올렸는데 탑재체를 궤도를 조정할 수 있는 능력 단계별로 올렸으니까 그런 능력까지 확보를 했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이제는 일본처럼 우리도 고체연료 우리 지금 고체연료 개발하고 있죠. 그래서 3단 고체연료 완성하게 되면 ICBM 한 발 더 다가가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대기권에 재진입하면서 자세를 제해. 왜? 적을 타격해야 되니까. 그냥 뭐 아무 때나 뭐 빙글빙글 돌다가 바다에 툭 떨어지고 이게 아니죠. 자세 제어해서 원하는 목표로 돌입할 수 있는 이 능력. 왜? 공격용 미사일이니까. 그 단계, 두 단계만 이제 더 나아가면 우리는 ICBM을 확보를 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정말 군사 강국이 목전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세계에서 7번째 고중량 페이로드 발사체를 자체 개발한 우리 대한민국 할 일은 뭐냐? 전략사령부 빨리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주사령부 만들어야 됩니다. 전략사령부, 문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선거 공약을 하면서 입을 어마어마하게 털었습니다. 안보는 문이야 라고 하면서 그때 뭐라고 했냐? 전략사령부 만들겠다 그랬습니다. 이 전략사령부라고 하는 것은 이 미사일을 가지고 타격하는 타격수단, 그리고 적의 미사일이 날아온 것을 요격하는 요격수단, 타격과 요격수단 모든 것을 다 합쳐서 하나의 이 작전사령부를 만들겠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해군의 이지스함에 있는 SM-3, 또 해군의 군함에 있는 현무-3 함대지 미사일, 그리고 육군 미사일 사령부에 있는 수많은 미사일들, 타격수단이죠. 그리고 공군이 가지고 있는 요격수단, 뭐 팩3, 천궁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타격과 요격수단, 또 해군 이지스함에 있는 이지스 레이더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다 전략사령부, 소속은 해군이고 소속은 공군이고 소속은 육군이지만 실제 작전 지휘는 전략사령부라는 걸 만들어서 여기에서 합동성, 합동군으로서 지휘를 한다 라고 하는 건데 북한 눈치 보고 안 했습니다. 이거 빨리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주사령부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건 뭐냐? 이 전략사령부에 정보, 통신, 네트워크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거예요. 우주사령부가. 미국은 지금 우주사령부라는 걸 독립해서 육군, 해군, 공군처럼 따로 독립의 군을 만들었어요. 우주군. 우리도 앞으로는 장기적으로 그렇게 가야 되는데 아직은 그 정도 규모는 아니니까 우주사령부를 빨리 만들어야 되는데 현재 이 로드맵은 이렇습니다. 공군의 미래 발전 구상 스페이스 오디세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현재 위성 감시 통제대를 오는 2030년까지 우주작전 전대로 2040년까지 우주사령부로 확대 개편하는 미래 구상입니다. 저는 2040년까지 우주사령부 만든다? 이거 너무 늦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30년대 초반까지 우주사령부를 완성하는 그런 로드맵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당연히 수단들이, 자산이 많아야 되겠죠. 지금은 자산 조금 하려고 하니까 2030년대 전대 만들고 그 전대에서 조금 더 키워가지고 이제 조그만 사령부 만들겠다는 건데 조그만 사령부 안 된다 이거예요. 큰 사령부 만들어서 지금부터 많은 자산을 올려야 된다. 그래서 미국의 군지위성 프로젝트인 그 블랙잭 프로젝트에 우리가 들어가면 우리도 많이 쏘아 올려야 되니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의 그 1000개의 정보를 우리나라가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우주사령부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 미국의 블랙잭 프로젝트에 가입을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빨리 더 큰 꿈을 가지고 우주사령부를 조기에 만들어야 한다는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정보 강국, 그리고 타격자산, 요격자산 다 가지는 엄청난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리호 성공은 이 대한민국 국가의 정상화, 한미동맹의 복원, 그리고 자유민주 선진 강국으로의 신호탄이라고 봅니다. 부디 이 누리호를 가지고 그냥 우리가 로켓 발사했어 다 날아가겠네 이거 말고 군지위성을 쏘아 올려서 미국 그 1000개의 위성의 정보를 우리가 획득하는 자격을 갖추자. 그리고 이걸 가지고 ICBM의 기틀을 가지자. 그래서 우주사령부, 전략사령부를 만들어서 정말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정보강국, 그리고 군사강국이 되기를 기대하고 그런 꿈을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이끌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